네,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축구협회는 그래도 2024년 현안 질의 때와는 달리 그래도 이렇게 결과도 참 수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는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자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밝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료가 제대로 나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구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요, 2024년, 2012년 이미 그런 업무 추진비가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2024년에는 증인 정몽규, 증인 홍명보 이런 분들이 다 현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이 돼야 하고,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그 지침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후원금을 받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뭘 썼는지 내역을 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고했다는 얘기도 없고 좀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어느 곳은 다 지우고 주고, 그나마 우리가 좀 덜 지워진 것을 받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증인 홍명보 증인은 2년 동안 거의 3,742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썼고요. 그 과정의 중간에 그 자택 근처에서 37%인 1,408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가 나갔더니 아까 증빙 자료를 반박문을 내시고 그 안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가져오시지 않았다고 하고, 그럼 결국은 반박문 안에 코치가 가까이 살았고 그래서 사적으로 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침을 보면요, 지침은 왜 만듭니까? 지침을 지키지 않으려면.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한, 사용 제한, 휴무일, 밤 11시부터 아침 7시, 자택 근처, 관할 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증인 홍명보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이럴 때도 쓰셨어요. 근데 그런 거가 옳지 않잖아요. 의원님, 제가 아까 좀 오해를 했는데요. 제가 협회에 있는 법인 카드를 쓴 내역은 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같은 장소에 쓴 제 내역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구협회도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없다고 하셨던 거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침을 해놨으면 이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고, 분당교에서 사용됐으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대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소명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랑 만났는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럼 전부 음식점에 가서 뭘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 확인한 것도 모모베베라는 아동복점에서 330만 원을 썼어요. 사실은 이게 아동복은 이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카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명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정몽규 증인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축구협회에서 온 거예요. 아동복이 아니고 10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인이 아동복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이래요. 장난하세요? 모모베베라는 공식적인 브랜드인데 그거를 공인하고 밥을 팔아서 그 식대를 제공했다? 이건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국회의 청문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잘못된 거는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계속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장관님, 이게 2024년 갑자기 턱 커졌는데 2024년 9월 달에 현안 질의했어요. 근데 9월 달 현안 질의가 24일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9월 11일 날 문체부에서 시정 권고가 들어갔습니다. 체육회로요. 지금 유승민 회장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5년 1월에 선거가 됐고 2월 달에 취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그리고 그 전 회장은 이미 이 부분들에 관해서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이 증인들과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대로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몽규 증인이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한 다 우려가 있었고, 그러면 제대로 연임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정 권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정량평가만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정성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지표 산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문체부나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연임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이미 시정 권고가 나갔으니 시정 권고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했어야 하죠. 확인했습니까, 장관님? 안 했어요. 체육회 안 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그 당시에 장관이 아니고 회장이 아니어서 문제인데, 이렇게만 했어도 정몽규 증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안 당했을 수도 있죠. 연임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지표로 가산점을 줘가지고, 그리고 60점 이상이 연임 가능하다는 거 누가 정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임으로 60점 이상이니까 된대요. 64점입니다. 자, 그러면 선거에서 현역이 프리미엄이 있죠. 그러면 연임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100점 중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64점을 받았어요. 이거는 낙제점이죠.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미 9월 11일에 지적이 됐고, 그러면 이 정도는 정량평가로만 정하고 임의적으로 가산될 수 있는 것들만 빼면 되는 건데, 그것이 3개월 안에 불가능합니까? 저는 일주일 안에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이런 거 안 해서 이 상황이 됐잖아요.